삼성전자 다음으로 카카오가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던데 사랑받던 국민주에서 요즘엔 밉상주로 전락했잖아요. 근데 요즘 카카오가 다시 핫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닥 대비 한 60% 정도 올라왔으니 뭐 단순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에 사업군, 새로 신사업을 펼치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부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카카오가 새롭게 내놓는 서비스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디서? 카카오톡에서? 네, 카카오톡 안에서. 저는 지금 카카오 택시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용하는 카카오톡 안에서 택시 하나 생기니까 그대로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트렌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AI? 그렇죠. AI죠. 음. 근데 카카오의 지금 상승의 어떤 명분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AI예요. 저도 오늘 기사에서 카카오가 AI 수혜주다라는 걸 보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AI랑 지금 AI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카카오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GPT 스토어라는 게 조만간 출시돼요. 우리가 AI 쪽의 앱스토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앱스토어에서 막 애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장터가 됐죠.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그렇고. 이 개인이 만든 뭐 챗봇이라든지 뭐 기업이 만든 여러 어떤 생성형 AI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카카오톡 안에 아니요. 오픈 AI라는 우리 챗GPT 만든 회사. 그 회사가 새로운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고 파는 어떤 장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AI 회사들이 AI 관련된 서비스나 어플을 만들었을 때 어디서 서비스하는 게 가장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핸드폰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잖아요. 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잖아요. 잠들 때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는 사실 집에 있고 이게 휴대성이 낮잖아요. 모바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모바일 시대가 펼쳐졌을 때 카카오톡 안에 게임이라는 게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입점이 됐었어요. 그때 히트를 친 게임이 있었죠. 애니팡. 맞아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든 어디 가든 애니팡을 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트 보내주고. 네. 게임 그 개발자가 아주 영리했던 거죠. 그거를 자체 서비스 하는 것보다 카카오에 아마 수수료를 줬겠죠, 당연히? 한 30%는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서비스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했겠죠. 결국 생성형 AI 쪽에 되게 좋은 서비스를 개발했어. 그럼 어디다 들고 가서 입점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 카카오. 네.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어요. 아수고비라든지 리튼 같은 국내에 굉장히 유망한 생성형 AI 기업들이 카카오에 입점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카카오가 생성형 AI 시대에서 굉장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주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사업을 했던 거에서 더 확장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카카오가 지금 밉상이 되고 있는 게 문어발식 확장을 막 했던 철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바일의 가장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의 어떤 혁신이 벌어질 때는 카카오에서 테스트하고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게 가장 유리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카카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예전에 카카오 어디가 화재가 나서 카카오가 한 몇 시간 먹통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쇼핑몰 같은 데 로그인을 하든 뭘 하든 다 카카오로 로그인을 시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가 목통이 되니까 로그인도 못하지, 물건도 못 사지,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카카오에 되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약간 좀 공포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뭐랄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이거 사람을 가둬놓은 거거든. 다른 SNS라든지 다른 어떤 그 서비스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요.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도 카카오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할 것이고 그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닥 대비 60% 올라온 거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AI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쪽.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회사 쪽에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2월 1일 날 파스타라는 이름의 서비스인데 혈당 관리 솔루션 앱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 환자 한 5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잠재적인 또 당뇨 가능성이 있는 환자 1,500만 명? 이렇게 이제 뭐 통계 집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게 당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도 허가가 떨어졌어요. 의료기기로. 이 당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 팔 옆에다 뭘 붙여야겠죠?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시할 예정인데 카카오가 이게 굉장히 퍼포먼스가 클 거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이 카카오 주가가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메가 앱, 킬러 앱 이런 가능성까지 있다. 이게 또 이 헬스케어 쪽엔 지금 또 AI가 또 접목되는 어떤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제일잖아요. 혈당 관리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요 솔루션 앱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뭔가 좀 AI 고도화를 시켜서 아주 개인 맞춤형의 서비스들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그 있죠. 앱에서도 또, 네. 또 다른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네요. 카카오톡 그쵸? 안에서 사업이 확장되는 그렇죠. 것처럼. 뭐 첫 번째는 광고가 될 테지만 이게 우리가 식단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정보들, 데이터들이. 그렇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고 지금 헬스케어 쪽도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정보라는 게 우리 환자에서 나오는 정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정보들이 결국은 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빅데이터화 되어지면 AI로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 맥을 카카오가 잡아챈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어플을 출시하면서부터가 아마 헬스케어 업종의 카카오 위상이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도 카카오가 위상이 커졌잖아요.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이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정말 손이 안 붙이는 데가 없네요. 그게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문어발식 뭐 확장하느냐 뭐 이런 거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냥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선물하기 눌러가지고 바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백화점 가서 선물 사가지고 우체국 가서 택배 붙이고 뭐 이랬는데 주소를 모르고 선물도 네, 못 주소 또 알아내야 되고 주소 몰라도 되잖아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스케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편리하게 확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관리 이런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유전체 분석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조언들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사람마다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딜까를 생각해보면 카카오밖에 없네요. 네이버도 있겠지만 모바일적으로는 카카오 가입 안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핸드폰을 쓴다면. 그러니까 유전체 기술들 뭐 여러 어떤 의료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카카오랑 손잡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모든 건 카카오로 연결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업을 펼치려는 어떤 회사들이. AI, 헬스케어. 지금 가장 트렌디하게 나가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지금 비만 치료제? 이쪽이 가장 트렌디하잖아요. 그 방향에서 전부 다 카카오로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우리가 중요도를 가지는 부분이고 사실 뭐 카카오 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쪼개기 상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떼가지고 상장시켜도 매력적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결국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뭐 그 다음 순서는 아마 카카오 엔터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카카오 헬스케어라든지 또 카카오 택시 같은 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회사들이 있죠. 네, 어마어마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는 거예요. 성장 어떤 그 포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지금 카카오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이 이제 다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은 지주회사의 어떤 체제가 되는 거죠. 장기 투자 면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카카오 자체는 그렇죠. 껍데기만 남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껍데기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안에서의 표현은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 거죠. 상승의 이유의 세 번째는 지금 김범수 의장이 좀 안 좋은 게 SM을 인수할 때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인식인데 그만큼 카카오 엔터가 SM을 가져가고 싶었던 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가 이제 주가 상승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 콘텐츠, K 콘텐츠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 오징어 게임 2를 만드는데 넷플릭스가 1,00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도 지금 SM 들어가 있고 아이유 소속사 들어가 있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지금 아이브 소속사죠. 이런 지금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지금. 올해는 중요한 포인트가 네이버 웹툰. 웹툰을 처음 만들어낸 회사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네이버 웹툰 또 카카오 엔터가 하고 있는 웹툰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양대산맥이에요. 아마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추진할 때는 카카오 엔터도 같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시장에서는 아예 카카오의 그 웹툰 회사 피코마가 압도적인 점유율이에요. 만화의 본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본에서 카카오가 그냥 압도적이에요. 60% 점유율이나 그럴 거예요. 고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데 왜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난 걸까요?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종목들은 소형주 중에서도 정말 가치가 없고 뭐 세력주, 약간 소위 말하는 잡주 그런 느낌인데 카카오가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과도했던 거죠. 상승이 과도했던 거죠.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폭발적이었어요.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7만 원 정도의 카카오 주가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포라는 지표가 어닝 이제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배율을 나타내는가 배를 나타내는가 이렇게 순이익을 내면 10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으면 10배 정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100배가 넘었었어요. 100배라고 하면 단순하게 작년에 어떤 그 실적 정도의 흐름 100년치를 끌고 왔다 보면 돼요. 주가에다가. 보통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때 카카오의 17만 원의 가치는 미래 100년치를 끌어다 온 거다. 그렇죠. 과도하게 좀 상승을 했고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개인 투자들이 카카오 주식 매집 열풍이 있었어요. 그때 장난 매수 아니었죠. 패닉바잉 같은 그런 네. 느낌에 그러면서 과도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났다는 거는 본질 가치보다는 너무 오버슈팅적인 흐름이 전개됐다.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당연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돼요.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악재. 우리가 주식을 사는 시점은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일론 머스크 마약 뭐 이런 언론 이슈 이런 거 나왔을 때 잘 됐다. 이제 좀 저점을 만들려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김범수 의장이 이제 막 좀 조사받고 막 이러면서 외부적인 막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빠진 거죠. 2020년도 과도하게 올랐고 작년에 과도하게 빠졌고 그 격차가 4분의 1 토막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는 과도하게 빠졌을 때 사야죠.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빠졌을 때 대비 6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저점 대비 적은 상승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박사님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더 투자를 하면 17만 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7만 원 가는 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매수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 홀딩해야 되느냐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저점 대비 60% 올라왔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멘텀들이 반영된 그런 수준 정도까지는 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 차트를 한번 좀 봐보죠. 카카오 차트를 통해서 뭐 앞으로 예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야 엄청난 산이 앞에 지금 보이죠. 이게 이제 2020년도 우리가 뭐 시장에서 대장주였고 21년도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그때 이제 시세 폭발을 했던 지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17만 원을 찍고 그대로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매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뭐 코로나 모멘텀을 받았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뭐 거의 동반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서 코로나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대폭적으로 빠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이제 4분의 1 토막 냈던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조 정도 됐고 영업이 2천억 정도예요.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모멘텀 때 매출액이 4조 1천억 그리고 이익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죠. 4,500억 영업이익단으로. 21년도 6조 매출액이 50%가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익도 6천억이 육박했어요. 근데 22년도 매출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죠. 그러니까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올 때 50% 매출 성장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리고 이익은 역성장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매출 증가율은 높지 않아요. 7조에서 8조 천억 되는. 그리고 이익은 또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또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 있고 글로벌 이제 플랫폼 기업들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이 조금 둔화됐던 것들이 주가의 어떤 약세의 요인이 됐고 또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주식이 요때가 작년 9월달 10월달 요때가 과도하게 하락했던 때인데 요때 저는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과도하게 좀 빠졌다 이 구간은.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 그룹이 지금 외풍 조금 이제 뭐 김범 수장 조사를 받고 뭐 그 SM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뭐 조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뭐 그래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고 악재긴 한데 그 카카오의 어떤 기업 펀더멘털적인 어떤 측면에 뭔가 훼손 요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주가의 그냥 그 어떤 바닥권에서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악재 요인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빠지는 거에 나타나는데 그 구간이 이 구간이 됐던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저점 대비 60%가 올랐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카카오라는 주주 입장에서 신규 이제 이 종목을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위로 보시면 제가 진하게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48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2년 동안의 그 매물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기존 주주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제가 주주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카카오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쪽하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도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멘텀적인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카카오라는 기업이 여기 21년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점은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던 시점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카카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에요. 그게 지금 평가되는 시가총액 규모가 20조 내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26조예요. 그 기업이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 카카오 주식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 저는 주주 입장이라면 매도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주식이에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모멘텀에서는 매도의 어떤 관점으로 팔고 나서 다른 좋은 것들을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주식이 지금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주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이야기할 수 있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모멘텀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때 카카오 주식도 상승할 수 있고 그때 되면 저는 매도를 해서
다른 쪽의 투자 대안들을 찾게 될 것 같다. 그럼 카카오가 한참 붐이었을 때 그렇게 고점에서 산 주주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손해를 보고 팔고 다른 대안이 박사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어떤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네이버의 아성을 누가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모바일이라는 큰 변화가 벌어지면서 카카오가 그 아성을 깼잖아요. 그렇죠? 지금 AI를 비롯해서 앞으로 펼쳐질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또 다른 기업을 탄생시키거나 후발주자도 선두주자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도 옛날에는 뭐 안 좋은 성과를 냈지만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지난 영상에서 박사님이 24년도 상반기는 장이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떤 것들을 투자를 해서 이런 손실들은 만회하면 좋을까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 트렌드 흐름들 지금 AI의 GPT 스토어라는 게 지금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어요. AI 관련된 국내에도 몇 개 이제 좀 유망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포함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GPT 그 이상의 혁명이 될 수 있는 그 관련된 기업들도 있어요. 카카오도 AI 관련 수혜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관련 수혜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보다는 플랫폼을 제공한 역할이 되겠죠. 거기서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카카오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락인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서비스해서 공생을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공생을 이루는 구조가 된다면 미래 성장의 장기적인 성장도 나타나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높은 주가 수익률을 노리는 차원에 있어서는 새로운 AI라는 또 자율주행이라는 로봇이라는 기술 혁명이 벌어질 때 그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런 방향으로 저는 투자의 전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AI 중심주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찾는 게 가장 뭐랄까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거나 킬러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후보군들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종목별로 한 종목씩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